어릴 때부터 수학 공부를 제일 많이 했는데 제일 어려운 교재로 이미 몇 번씩이나 고등선행까지 다 돌렸는데 정작 고등학생이 된 우리 아이, 대체 수학 성적이 왜 이럴까요? 이거 실화인가요? 안녕하세요, 분당 강쌤입니다. 여기 한 학생이 있습니다. 이 학생이 대입 과목 중에 하나에 트라우마가 생겼다면 어떤 과목이 딱 떠오르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수학을 떠올리실 겁니다. 저도 입시 현장에서 아이들이 포기한 과목 중에 수학이 가장 많다는 것을 매년 느끼고 있어요. 많은 학생들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과목이면서 동시에 많은 학생들이 포기하는 과목이기도 하죠. 그리고 수포자가 됩니다. 수포자. 수학을 실질적으로 포기하는 학생들을 이르는 말이죠. 현재 우리나라에는 이러한 수포자들이 무시하지 못할 만큼 많습니다. 어느 정도인지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이 표를 보시면 우리나라 학생들의 수학 과목의 능력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게 되실 겁니다. 2021년 교육부가 발표한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인데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수학은 지난 5년간 보통 학력, 즉 현재 배우는 교육 과정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를 하고 있는 학생의 비율이 13%가 떨어졌습니다. 최근인 2021년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중3 수학 과목은 보통 학력 이상의 학생들이 55%밖에 되지 않습니다. 교육과정을 제대로 흡수한 학생이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이토록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과목인 수학, 도대체 뭐가 문제며 대체 어떻게 학습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결론적으로 수학이 어려운 이유는 늘 말씀드린 세 가지 때문입니다. 맞지 않는 진도, 맞지 않는 교재, 풀이식 암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현재의 상황부터 정확하게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어떤 싸움에서든 이기기 위해서는 지피지기, 어떤 승부에서든 이기는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상대를 알고 나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현재의 대입부터 정확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대입을 위한 수학은 과거의 수학과 다소 다른 부분이 있죠. 어떤 부분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현재는 어떤 전형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큰 흐름을 보면요. 수험생의 학습 부담을 이유로 전체적으로 수학 자체의 시험 범위는 다소 줄어들고 있는 편입니다. 그런데 시험 범위가 준 것이 과연 학생들에게 더 편한지는 여러 가지로 의문입니다. 현재와 달랐던 예전의 대입수학 시험의 문제들을 살펴보면요. 킬러 문제는 무척 어렵지만 교과서 기본 정도의 수준만 알아도 대부분의 학생이 유형에 맞춰서 쉽게 딱딱 풀 수 있는 문제들 그래도 꽤 있었어요. 그런데 요새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킬러 문제들은 상대적으로 예전보다 쉬워졌지만 이른바 준킬러라고 하는 문제들의 문항수가 많아진 것이죠. 준킬러 문제들은 유형이나 공식으로 쉽게 풀리지 않고요. 시간을 충분히 쓰고 고민해봐야 풀 수 있습니다. 수학적 감, 센스 뛰어난 학생들 중에 성실하지 않은 학생들 쉽지 않은 것이 현재의 수능이기도 하죠. 킬러 문제의 난이도가 쉬워진 대신 고민 없이 유형에 맞춰 대충 풀 수 있는 문제들도 줄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들 하나하나 충분히 고민하면서 풀어야 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학생들이 시험을 보면서 느끼는 시간 압박은 오히려 커지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과거에는 이른바 킬러 문항이라고 불리는 문제들이 두세 개 정도는 출제가 되고 이 문제들은 노력만 가지고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어요. 이 문제들을 다 맞추면 대입에서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이 킬러 문제를 위한 많은 노력을 했죠. 하지만 이때는 노력만으로는 100점 딱 받기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상당수의 학생들이 고2까지는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가 결국 고3이 되면 현실과 타협을 하면서 수학 100점은 딱 깔끔하게 포기하는 것이 과거 입시 전략이었습니다. 즉, 이 킬러 문제들은 포기하고요.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을 최대한 완벽하게 맞추는 방향으로 공부한 것이죠. 게다가 당시 킬러 문항은 현직에 있는 고등학교 수학 선생님이나 강사들도 제대로 풀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학생이 어떻게든 해보려고 노력을 해도 지도할 수 있는 사람조차 충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여러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는 이런 킬러 문제들은 예전에 비해 난이도가 한층 쉬워졌죠. 물론 여전히 해결하기 만만치 않은 부분도 있으나 예전에 비해 올바른 방향으로 성실하게 노력한 학생들은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큰 시험입니다. 재능에서 노력의 방향으로 점차 옮겨오는 것이죠.
범위가 줄어들고 킬러 문제들의 난이도가 쉬워져서 후천적인 노력이 중시된 현재의 수학은 수학적 재능이 특출나지 않는 학생들에게는 좋은 소식이 될 수 있어요. 단, 노력하는 학생들에 한해서 좋은 소식이죠. 유형별로 암기를 하려고 하거나 수학적 센스만 믿고 충분히 훈련하는 것을 싫어하는 학생들에게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 또 뛰어난 수학적 재능을 갖춘 학생들에게도 좋은 일은 아닙니다. 킬러 문제들의 난이도가 내려가서 능력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었기 때문인데요. 물론 대학 입장에서도 이런 학생들을 놓치는 것은 반가운 일은 아닙니다. 때문에 수학적 재능 자체가 탁월한 학생들을 위한 전형도 별도로 존재하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수리 논술이죠. 수리 논술 문제들은 문제를 풀어가는 서술 과정을 모두 요구하기 때문에 확실한 수학 실력이 요구됩니다. 국어와 영어 실력이 다소 부족해도 수학만 아주 잘하면 흔히들 원하는 서울 소재 명문대에 진학이 가능한 전형이죠. 흔히들 논술이나 면접을 잘못 이해하는 경우 자기 생각을 그냥 쓰고 말하는 것이 논술과 면접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대입 논술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지난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대입 논술은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의 깊은 지식을 물어보는 것이죠. 글로 하면 논술, 말로 하면 면접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나 수리 논술은 수능 공부보다도 수학, 과학에 대한 더욱 깊은 문제 해결력을 요구하죠. 논술의 출제 의도 역시 명확합니다. 2021년 발표된 연세대학교 수리 논술의 출제 의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제시된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요. 수리 논술은 고등교과 과정의 개념을 확실하게 이해한 후 이를 이용하여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지를 확인하는 시험이죠. 문제도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면요. 내 생각을 쓰는 것이 아니라 교과 과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풀어야 하는 정답이 있는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현재의 대입수학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수능 수학은 아주 어려운 문제는 난이도가 다소 내려갔고요. 유형별로 쉽게 푸는 아주 쉬운 문제들 많지 않죠. 대부분의 문제는 단순 암기로는 풀이가 안 되고 시험장에서 수학적 사고를 해서 올바르게 풀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과거 킬러 문제처럼 어려운 고난이도 문제들이 빠진 대신에 쉽게 암기해서 풀 수 있는 문제도 많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성실하게 훈련하고 바른 방향으로 공부해온 학생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형태로 문제를 출제하고 있습니다. 선천적 재능보다는 바른 방향의 후천적 노력을 중시하려는 방향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이죠. 다만 이공계열에서는 문과 과목에 대한 이해가 다소 부족하더라도 수학, 과학적 능력이 탁월하게 뛰어난 학생들을 선발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때문에 이런 학생들을 구제하기 위해 수리 논술 같은 전형을 두어서 수능에서 미처 판별하지 못한 학생들을 선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즉, 수학적 재능이 뛰어난 학생들을 위한 전형도 일부 있지만요. 대부분의 전형은 열심히 노력하는 학생들을 위해 열려 있다는 것이죠. 자, 지금 정리드린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하시면 앞으로 수학학습 방향의 큰 틀이 보이실 겁니다. 자, 이제 현재의 대입 수학을 알았으니까 앞으로의 방향을 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아까 수포자가 많이 생긴 이유 맞지 않는 교재와 진도 때문이라고 했죠? 이것은 이 방식을 뒤집기만 하면 수학을 잘 해나갈 수 있는 말도 됩니다. 바로 다음의 방식을 해나가면 수학을 잘할 수 있습니다. 킬러 문제 난이도가 내려가고 범위도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해하기 힘든 어려운 교재를 볼 필요도, 서둘러서 무리하게 선행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기에 꼭 하나를 덧붙여야 한다면 바로 이것이 될 것입니다. 예전 수학의 본질을 다룬 영상에서도 언급했듯이 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충분히 이해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려운 킬러 문항의 난이도가 내려간 대신에 유형만 암기하며 풀 수 있는 쉬운 문제도 사라지고 있어요. 반드시 읽고 생각해서 풀어야 한다는 것이죠. 때문에 초등 때 키워야 하는 수학적 능력은 선행이나 어려운 심화가 아니라 수학적 사고력입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교재로 현재의 진도에 맞춰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발달시켜 나가는 것이죠. 남들 다 하는 심화 교재를 안 보거나 남들 다 끝낸 진도를 나가지 못해서 뒤처진다는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본부터 탄탄하게 다지면서 조금씩 생각을 키워나가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한 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학적 사고력을 높이면서 수학을 이해하는 방법 중 하나로 수학적 표현의 다양성을 들 수 있어요. 예를 들어 8이라는 숫자는 1 더하기 7도 되죠. 10 빼기 2도 되죠. 2 곱하기 4도 되죠. 16 나누기 2도 됩니다. 아주 다양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같은 숫자나 개념을 표현하는 다양한 방식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고민해보는 것입니다. 수학 역시 국어, 영어, 한자와 같이 도구로서의 역할도 수행합니다. 바로 관념을 도구화한 것이죠. 때문에 다양한 표현 방식을 고민하고 익히고 이를 도구로 활용을 하다 보면 수학적 개념들에 대해 한층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떤 학생은요, 교과서 내용도 어려워한다면서 걱정이 많은데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걱정하지 마시고요. 재학년 교과서 수준의 수학학습 차근차근 해 나가시면 됩니다. 만약에 수학을 지나치게 어려워하는 학생들이라면 학기보다는요, 방학을 잘 활용하셔야 합니다. 바로 지금이죠. 자, 방법도 말씀드릴게요. 우선 방학 때를 이용하여 지난 과정 중에 부족한 부분은 복습을 해서 교과서 수준은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배워야 할 내용도 교과서 수준의 교재, 그러니까요. 가장 기초가 되는 교재로 한 학기 정도 미리 밟아주시면 좋아요.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겠죠. 방학 때 미리 한번 보기. 학기 중에 학교에서 또 수업 내용을 배울 때 내용 잘 따라가면서 복습하기. 그 다음 방학 때 중요한 부분 골라서 다시 한번 복습하기. 이렇게 되면 최소한 3번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다 보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많은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수학을 어려워하는 학생들은요, 수학적 이해를 돕기 위해 교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면 좋겠어요. 말로 길게 설명을 하면 어려워도 직접 보여주면 훨씬 빠르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예전에는요, 수학 교구를 구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죠. 비용도 많이 발생했지만 요즘은 다릅니다. 온라인이 발달되었기 때문이죠. 온라인에서 수많은 교구를 간접적으로 접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많이 어려워하는 개념은 이학습터나 디지털 교과서를 보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그림과 교구를 활용해서 이해를 돕고 개념을 떠올릴 수 있게 해줘요. 예를 들어 예전에는 시계나 달력에 대해 알려주려고 했을 때 직접 시계나 달력을 준비해서 해줘야 됩니다. 옛날에 저희 어머니가 저 시계하고 달력 알려주시다가 막 우셨어요. 너무 화가 나셔서 제가 하도 못 알아들으니까. 그런데 이제는 인터넷만 켜면요, 너무나 상세하게 시청각 자료를 활용해서 보여줄 수 있죠. 시계와 달력 직접 보여줘서 익히게 하는 것이 그 어떤 설명보다 빠른 방법이죠. 이 학습터나 디지털 교과서가 번거로우시다면은 유튜브만 찾아보셔도 이를 설명해주는 영상들이 많아요.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동영상을 교구처럼 활용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은 현재의 대입 수학을 살펴보고 수학의 큰 방향을 잡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책에도 설명되어 있지만 책에 설명된 이야기들 중에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 나누고 싶었던 이야기들 오늘처럼 영상을 통해 한 번 더 설명드리면 한층 이해에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더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